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명은 베이스 큐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기능 설명, 시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큐브는 BAS, 백엔드에서 서비스로 백엔드 지식이 없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앱 개발자들에게 클라우드 백엔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앱 개발자들이 최대한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고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백엔드에 대해 아예 몰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가입해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API만 따오면 되는 그런 편리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기능 설명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탭입니다. About 페이지는 이 프로젝트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면 뜨는 페이지로 프로젝트의 특장점을 소개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헬프 센터는 본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금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도움을 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콘택트는 개발자에게 메일 등으로 연락할 수 있고, 그리고 GitHub 소스 코드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오버뷰 페이지인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마스터 페이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테이블 사용량을 그래프로 표시를 했고, 내가 생성한 테이블 관리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페이지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고, 거기에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상세 관리 페이지입니다. 테이블 상세 관리 페이지에는 테이블 전체 조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드랍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엔드포인트 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테이블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오버뷰에서는 사용자의 API 키와 UID를 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상세 관리 페이지는 테이블을 생성했을 때 엔드포인트도 같이 생성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예시 같은 걸 보내는 페이지입니다. 엔드포인트 온오프 토글 스위치가 있어서 이것을 켜야지만 그 테이블에 대해서 엔드포인트가 활성화되고, 이걸 끄게 되면 엔드포인트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API 사용 예시 출력, 그리고 DML 쿼리, add URL 사용 예시 출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카운트 탭인데요. 어카운트 탭은 플랜, 비밀번호 수정, 회원 탈퇴, 로그아웃 이런 네 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플랜에서는 네 가지 요금제가 있는데, 이 요금제에 따라서 테이블에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가하려고 하면 결제창이 뜨면서 결제를 하면 테이블 개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프로젝트의 시연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베이스 큐브의 메인이고요. 여기에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할 수 있고, 우선은 제가 미리 만들어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첫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이제 About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이 베이스 큐브의 핵심 서비스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와 API 엔드포인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그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사이드바에서 헬프 페이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헬프 페이지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엔드포인트 그리고 플랜에 대해서 각각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탭을 누르면 이제 개발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과 이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GitHub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오게 되면 먼저 오버뷰 페이지가 뜹니다. 이 오버뷰에서는 이렇게 제가 정해진 사용량 내에서 얼마만큼의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10개의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생성한 테이블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옆에 사이드바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누르게 되면 우선 테이블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테이블 이름을 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럼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는데 우선은 북 아이디 오토 인크리멘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은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의 네임, 북의 프라이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에는 제약 조건을 오토 인크리멘트와 not empty를 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not empty를 각각 걸고 create 테이블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3개에서 테이블이 4개로 1이 증가했고 여기에도 보면 사이드바와 여기에도 그 북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이 북 테이블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름은 Node.js 프로그래밍, 가격은 3만원 이렇게 해서 인서트 해보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드랍 테이블을 누르면 이 테이블이 삭제가 되고 다시 테이블 사용량이 3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만들어둔 푸드 테이블을 보면서 나머지 기능들 설명하겠습니다. 푸드 테이블에 가면 이렇게 아이디, 네임, 프라이스로 되어 있고 제약 조건을 건 컬럼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에 제약 조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서트 데이터를 하게 되면 이 아이디 컬럼은 오토 인크리멘트 제약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값을 수정할 수 없고 네임과 프라이스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임을 햄버거 가격은 4,500원으로 하고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6번째 아이디에 햄버거 4,500원 요 컬럼 요게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누르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의 가격을 5,500원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업데이트하면 5,500원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컬럼을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딜리트하면 이렇게 확인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햄버거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이 웹 인터페이스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는 제일 먼저 오버뷰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오버뷰 페이지에서는 그 사용자별로 고유하게 할당된 API 키와 UID가 보여집니다. 이 API 키는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 여기로 HTTP 요청을 보낼 때 헤더에다가 삽입하는 값입니다. 키는 키고 밸류는 이 API 키의 16진수 값이 됩니다. 그 UID는 요청을 보낼 때 이 URL 창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는 값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3개가 있었는데요. 푸드 아이템 스튜던트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가시면 똑같이 푸드 아이템 스튜던트 이렇게 자동으로 테이블과 연동돼서 엔드포인트가 생긴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푸드를 눌러보면 여기 위에 토글 스위치가 있고 REST API 사용법 간단한 예시와 DML 쿼리 사용법 간단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요 푸드 테이블에 대해서 요 REST API를 포스트맨으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get 요청을 보내면 전체 페이지 전체 테이블 조회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에러명은 API 키가 필요하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API 키를 헤더에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 API 키를 이렇게 복사해서 헤더에다가 키 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요청을 보내보면 요걸 체크를 안 했네요. 보내보면 API가 이 테이블에 대해서 꺼져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럼 이걸 켜기 위해서는 요 토글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걸 클릭하고 나서 이제 요청을 보내보면 요청이 정상적으로 뜹니다. 아까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푸드 테이블 보면 뭐 짜장면, 곰탕, 설렁탕 쭈루룩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 제이슨 응답이 온 걸 보면 뭐 짜장면, 곰탕, 설렁탕 해가지고 전체 요 테이블을 조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붙이면 그 단건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탕수육 4번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뒤에다 /4를 붙이고 요청을 하면 탕수육만 이렇게 조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요청으로 이 데이터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요청을 할 때는 바디에다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줘야 합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팔보채 프라이스는 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200 코드가 뜨고 OK라고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get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팔보채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테이블에 가서도 맨 마지막에 팔보채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와서 이번엔 put 요청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요청 뒤에는 PK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했던 팔보채에 대해서 17번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고 가격을 3만원에서 33,000원으로 인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샌드를 누르면 지금 에러가 뜨는데 풋이네 풋. 풋을 하면 이제 205K 상태 코드가 뜨고 OK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잘 수정됐는지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팔보채 가격이 33,000원으로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리트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딜리트로 놓고 바디 지우고 그다음에 17번 팔보채를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를 누르면 이제 200 OK가 뜨고 이 OK가 나옵니다. 다시 이제 전체 조회를 해보면 맨 밑에 팔보채가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REST API 방식 말고 DML 쿼리 앳 URL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특정 쿼리를 날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주소창 URL에다가 쿼리를 직접 이렇게 삽입해 가지고 요청을 보내면 여기 제 서비스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응답을 제이슨으로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보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DML 슬래시 유저 UID 있고 그 키 밸류 요거 API 키 삽입했고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보시면 이 슬래시 뒤에 쿼리문이 나갑니다. 근데 그 쿼리문은 각 절에 대해서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되고 띄어쓰기는 대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select 세미콜론 from 대시 테이블 이름 푸드죠. 요 세미콜론 나오고 where 가격이 2만원 이상인 음식만 이제 쿼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rice 대시 이렇게 크거나 같다 대시 2만원 그래가지고 요청을 날리면 이제 가격이 2만원 이상인 치킨과 피자만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10,000원 미만인 음식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where price가 10,000원보다 작다 이렇게 쿼리를 보내면 10,000원보다 싼 음식들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ML 쿼리의 URL 방식은 이 URL 파라미터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청은 무조건 이렇게 get으로만 보내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DML 쿼리의 URL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어카운트 탭을 가보겠습니다. 어카운트 탭을 가보면 이렇게 4개의 클래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등급인데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있습니다. 브론즈는 무료 요금제고 실버는 $50, 골드는 $100, 플래티넘은 $300입니다. 지금 현재 내 클래스인 실버가 뜨고요. 여기서 제가 골드를 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셀렉트 플랜을 누르면 이렇게 결제 창이 뜨는데, 이것은 진짜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고 그냥 데모로 하는 겁니다. 카드 넘버를 입력하고 이렇게 이름 입력하고 이렇게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페이 나우를 누르면 이렇게 내 클래스가 골드라고 뜨면서 이게 셀렉티드라고 뜹니다. 다시 요 데이터베이스 가보면 이제는 가용한 그 테이블 양이 30개로 훨씬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래티넘을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테이블은 100개가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이렇게 100개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인포메이션 가보면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비밀번호는 A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AA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밀번호가 바뀝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계정 삭제하는, 계정 회원 탈퇴하는 기능인데 이걸 누르면 회원이 탈퇴됩니다. 저는 회원 탈퇴를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서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변경한 비밀번호 AA로 로그인해 보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연이 끝났고 네, 이상으로 네,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